거두절미하고 연구 논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BSP를 당뇨인에게 하루 10g씩 한 달간 투여한 그룹이고요. 오른쪽이 BSP랑 생긴 것만 똑같고 아무 효과 없는 성분을 투여한 그룹입니다. BSP를 투여한 그룹의 공복혈당은 126, 투여하지 않은 그룹은 142예요. 평균 공복혈당이 10% 이상 차이 나죠. 그럼 BSP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여러분들의 공복혈당도 낮출 수 있을지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인데요. 그냥 브로콜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브로콜리인 BSP를 사용했습니다. BSP는 브로콜리 스프라우트 파우더의 약자로 브로콜리 새싹 분말이란 뜻인데요. 브로콜리의 핵심 성분인 설포라판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브로콜리 새싹에 최대 50배나 더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 성분은 당뇨에 좋기로 유명한 십자가 식물에 집중적으로 들어있는데요. 제가 늘 강조하는 당뇨인 필수 음식 양올식, 양배추, 올리브오일, 식초, 이 중에 양배추가 바로 이 십자가 식물입니다. 콜리플라워, 청경채, 겨자, 고추냉이, 케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브로콜리도 이 십자가 식물에 속합니다. 십자가 식물들이 당뇨에 좋기로 유명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 때문인데요. 식물이 상처를 입으면 벌레나 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매콤 쌉싸름한 설포라판 성분을 분비합니다. 식물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성분을 먹으면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혈당 저하 같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포라판 함량이 최대 50배나 높은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선뜻 추천드리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몸에 먼저 시험해보고자 인터넷에서 사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가격이 너무 사악한 겁니다. 이럴 바에야 영양제로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설포라판 영양제를 검색해봤는데요. 영양제 가격이 더 사악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제 가족의 건강에는 크게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이라 일단 먹어보고 판단하려고 브로콜리 새싹 분말을 구매하긴 했는데요. 저희 갑오징어 분들께는 최대한 가성비가 좋은 걸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일반 브로콜리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일반 브로콜리도 당뇨 개선이나 혈당 저하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2017년 스웨덴 룬드대학교 당뇨센터를 비롯한 여러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브로콜리 농축액을 당뇨에 걸린 실험쥐들에게 투여했더니 4주 만에 혈당 수치가 무려 23%나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험 중에 당뇨약인 메포민을 투여한 쥐들의 혈당이 평균 24% 감소했으니 이 연구에서는 쥐에게 설포라판과 당뇨약이 거의 같은 효과를 보였던 것입니다. 설포라판은 비교적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는 편이라 쥐뿐만 아니라 실제 당뇨 환자에게 사용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고로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을 때 이 설포라판 함유량이 최대 10배까지 높아지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브로콜리 생으로 드신 분 계신가요? 물론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생으로 드시지 않잖아요. 생으로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운맛을 내는 설포라판 성분 때문에 쌉싸름하고 익히지 않은 풋내가 나서 생으로는 먹기가 약간 고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를 삶아서 드시는데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고온과 수분에 약하기 때문에 브로콜리는 1분 이하의 짧은 시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만 데치면 상처를 입은 브로콜리에서 설포라판 성분이 분비되는 한편 고온과 수분에 설포라판이 파괴되기는 또 너무 짧은 시간이라 설포라판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처럼 브로콜리 새싹 분말로 드실 분들은 샐러드 드실 때 분말을 한 큰술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혹시 드시는 방법이 좀 번거롭다 느껴진다면 좀 더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반찬 중 가장 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추인데요. 부추는 모든 반찬에 조연으로 등장해 무시당하기 쉽지만 사실 자체만으로 천연 정력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절에서는 부추를 밥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을 정도인데요. 부추에는 염증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황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인 알리신이 결합한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황화알릴이 몸속에서 비타민 B1과 결합하면 피로를 풀어주고 몸속 활력을 높여주는 천연 강장제 역할을 합니다. 또 황화알릴은 간세포의 노화를 막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여서 부추를 장기 섭취한 흰쥐는 활성산소가 간에서 73%, 피부에서는 79% 억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만약 간이 활성산소 때문에 손상을 입으면 곧바로 공복혈당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인슐린은 당을 나중에 쓰기 위해 간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시킵니다. 간에 소중하게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다시 당으로 꺼내 쓰는 과정에 공복혈당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있다면
당을 꺼내는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공복혈당도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공복혈당은 간 기능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 부추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부추는 당뇨인들이 겪는 갈증 해소에도 효과가 좋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부추에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이 높은 분들께도 권장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적정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와도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은 서로를 악화시키는 사이입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도 낮아지겠죠. 하지만 만약 혈당이 높은 상태가 자주 그리고 오래 지속되어 인슐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상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면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혈당이 자주 높아지면 혈관이 좁아져서 혈압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이와 반대로 혈압이 높아지면서 혈당이 같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압을 올리는 물질이 인슐린을 방해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높은 혈당이 혈압을 높이고 혈압을 높이는 물질도 높은 혈당을 만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혈압을 올리는 물질도 공복혈당을 조절하는 간에서 나오기 때문에 부추로 간 건강을 회복시키면 혈압에도 좋고 공복혈당에도 좋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혈압과 공복혈당에 관한 설명을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으로 알려드릴 고등어 무조림이 마찬가지로 혈압과 공복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고등어에는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과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고등어를 조리한 고등어 무조림으로 고등어를 섭취하시면 고등어와 궁합이 좋은 무를 함께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무의 유황 화합물이 고등어 비린내를 완화해주고 산성인 생선과 알칼리인 무가 중화되어 균형을 이룹니다. 또 비타민C, 소화효소처럼 고등어에는 없는 영양성분을 무로 보충할 수 있어 영양학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무 자체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라 함께 먹는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도 늦추고요. 다만 이게 조림 요리이다 보니 고혈압이 있다면 최대한 덜 짜게 드시도록 간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짜게 드시면 칼륨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경우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압과 혈당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조절하는 의약품으로도 사용될 만큼 유의미하게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드시기 전에 아셔야 할 주의사항이 3가지나 됩니다. 첫 번째로 품질이 좋지 않은 오메가3는 안 먹는 이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가 쉽게 변질되는 기름이기 때문입니다. 생선으로 드실 때 생선이 변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매주마다 고등어 3마리를 사서 일주일에 토막 내서 냉동 보관해놨다가 그때그때 먹을 만큼만 꺼내서 다시 얼리지 말고 한 번에 다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로 드실 때는 운송 과정에서 신선도가 낮아질 수 있는 해외 직구 제품, 통으로 가득 들어있는 오메가3,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해가는 오래된 오메가3 제품 대신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표적으로 좋은 원료사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들, 순도는 최소 70%는 넘는 국내산 제품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오메가3 기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나는 뭔지 모르겠고 그냥 콕 집어서 하나 알려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개인 사이트에 적어놓은 자세한 정보로 가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식물성 오메가3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니 들기름을 먹으면 안 되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이기 때문에 오메가3의 주성분인 EPA와 DHA 두 성분 모두를 충분히 보충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들기름 대신 EPA와 DH가 균형 있게 함유된 동물성 오메가3인 고등어를 영양제로는 식물성 오메가3 대신 동물성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드시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건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섭취량입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연구 데이터상 오메가3를 하루 최소 2g은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고등어의 EPA와 DH 비율을 따졌을 때 일주일에 고등어를 2마리에서 3마리는 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으로 드시는 것도 중금속 노출의 위험이 있어 좋지 않습니다. 권장량보다 더 먹지도 덜 먹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메가3가 전 세계적으로 필수 영양제가 되면서 저희 갑오징어분들 대부분 오메가3를 이미 영양제로 드시고 계십니다.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은 1000ml짜리 오메가3 기준으로 하루에 2알 드시면 됩니다. 공복혈당을 낮추는 저녁 반찬 3가지, 공복혈당을 낮춰주는 설포라판이 들어있는 브로콜리, 간 기능을 향상시켜 공복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떨어뜨리는 부추, 혈압과 인슐린 저항성 수치를 내리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무조림. 그런데 오메가3를 드실 때는 주의사항이 3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품질 좋은 오메가3 드셔야 한다는 거. 좋은 오메가3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대신 동물성 오메가3 먹기. 세 번째는 하루 2g 이상 먹기.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